네, 2021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초에 이런 시기에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그리고 소비나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또 주식 투자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초에 저희가 신년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승윤 교수,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와 함께 여러분들 해안을 넓혀드릴 텐데요. 2021년 우리의 스위트홈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어떻게 2021년에 살아갈까? 여기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이승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주식시장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을 보시고 또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디지털 심리학자인 이승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금 더 넓은 시야,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면서 투자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2021년에 지금 어떤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 그 분야를 한번 콕 집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올 초에 곧 책이 출간되는 예정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DT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어쨌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보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소위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렇죠.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내추럴본 IT 기업이라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물고 태어난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다 제조업이라든지 심지어 존 디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농업 이런 트랙터 파는 곳들도 우리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DT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조직 문화를 좀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때도 이 DT 시대 때 어떤 방식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또 CEO가 이 DT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가 돼 있는 CEO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개념인지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실 테니까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은 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딱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이 기업이란 조직이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이제 가치를 만들어낼 때 과거랑 달리 이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혹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굉장히 이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T라는 건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타 기업이 할 수 없는 자기 경쟁 우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혹은 이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조직 전체를 바꿔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DT 흐름에 빨리 적응하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한 게 이 D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일컫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늘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해왔지만 사실 작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디지털 혁명 그리고 4차 산업으로 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도 더 커지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DT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또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로나 시절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성장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들은 거의 다 IT 기업일 거예요. 대표적인 그렇죠. 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식당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겠죠. 네. 근데 배달 음식은 기존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배달 음식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죠. 소위 말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요기요.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그렇죠. 하고 주문을 이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가치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부분 비대면 기업들이라는 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년 기준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DT가 원래부터도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에 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장한 그런 기업들의 예를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너무 주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뭐 시가총액 거의 뭐 2조에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거의 다 팔아도 애플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요즘 하는 것들은 보면 과거에는 단순하게 프리미엄 휴대폰을 파는데 굉장히 집중했다면 요즘은 애플 원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가면 젊은 친구들이 애플 뮤직을 듣고 그렇죠. 애플 TV를 TV 통해서 보고.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집에서 애플 홈 시스템, 게임을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애플은 야, 너 우리 생태계 내에서 모든 걸 다 하네.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도 우리 휴대폰을 쓰는구나. 구독에 구독, 애플 원이라는 걸 구독을 하면 이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다 쓸 수 있고 생태계 내에서 다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우리 휴대폰도 뭐 1년에 매년 바꿔줄게 이렇게 이제 가면 굉장히 애플이란 그 생태계 내에서 락킹이 되겠죠. 이제 다른 삼성이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휴대폰 업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애플 같은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애플 이런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았는 건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이미 맞춰놓은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제조업 기반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에는 굉장히 디지털 기반으로 한 DT에 그냥 가치를 만드는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애플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 우리 미국 시장들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코로나로 약간 타격을 받는가 싶었지만 또 다시 뭔가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이 DT 기업들의 주 특징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형태도 또 있지만 이 DT 기업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이유는 지금 거의 한계 비용 제로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계 비용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100만 대의 차를 만드는 거랑 1000만 대랑 차를 만드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장이라든지 고정 비용은 있겠지만 차를 한 대 더 만들어낼수록 더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차를 생산해낼수록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러닝을 하다 보니까 한계의 코스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고정 비용은 꾸준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생산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DT 기업들, DT를 주도하는 이런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는 이런 기업들은 한계 비용이 거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한계 비용을 낮추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말씀해 주신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는 한계 비용이 또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즈니스를 업데이트를 시키려면 택시를 많이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시에 택시 기사를 기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딱 만들어 두고 자동차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이 플랫폼에 초대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제공하는 자동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쓰는 비용 같은 것들이 서버 비용이란 이런 것들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계속 뭔가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하고 야 니들 너무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충분히 맥센스하긴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많은 이득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사실 연말에도 불통 사태가 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주문이 폭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DT 시대가 점점점 피부로 와닿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뒤에도 저희가 써 있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사실 대표적인 DT 기업으로 좀 일컬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막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정말 아마존을 사야 되지 않냐 얘기할 정도로 아마존이 거의 미국에서는 저희들은 또 실질적으로 아마 올해 아마존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미국 그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아마존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의 40% 가까이라는 거는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등, 3등이 거의 2%, 3%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너무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투비 아마존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투비 뭐죠, 아마존드는 뭐냐면 your business will be 아마존드라는 얘기는 야, 아마존이 이제 네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서 너가 곧 파산할 거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아마존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을 팔았죠. 책 파는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뭐 안 하는 영역이 없죠. 근데 이 아마존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아마존이 DT 시대 때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마존은 사실상 아마존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겉보기만 보면 아마존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만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홀푸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형태,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식료품들은 또 오감을 통해서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푸드라는 그런 오프라인 형태의 뭔가 그런 유통망도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가시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영상 스트리밍 형태 서비스도 내놓고 있고 IMDb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 $110 정도만 내면 네가 우리한테 주문하면 굉장히 거의 무료다시피 빠르게 배달도 해주고 그렇죠. 또 우리 생태계 내에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생태계 내에서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빅세일 할 때 우리가 너한테만 특별하게 빅세일 쿠폰 같은 걸 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데요. 가구 수로 따지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아마존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냥 영역을 넘나들면서 모든 것들 다 파괴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자기 생태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DT 기업들이 특히 그런 것들을 잘하거든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잘 셋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비 아마존이라는 뭐 좋은 건 줄 알았는데요. 저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게는 뭐 좋은 거겠지만 그렇죠. 다른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이제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SK와 좀 연계해서 아마 들어올 것으로 맞습니다. 예상이 맞습니다.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회사들이 이득을 볼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DT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 뭘까요? 그럼 모든 기업이 뭐 디지털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DT를 어떻게 좀 적용하고 우리가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 어쨌든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고 특히 기업이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소비자들이 대부분 자기 시간을 보내고 뭔가 자기 물건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는 뭐 B2B 비즈니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제조업 베이스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가 이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발표가 났지만 처음에 이제 애플이 이 애플 와치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막 스와치 그룹의 닉 하이크 회장이 막 비웃었거든요. 네. 야, 이거 뭐 이게 이게 시계냐? 시계야? 막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시계 출하량만 따지면 그 애플 와치가 이미 스위스에 있는 모든 시계 기업들을 다 초월할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얘기는 물론 비싼 시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젊은 세대들이 다 롤렉스를 사고 싶어 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워너비 시계가 애플워치죠. 그렇죠. 이제 뭔가 스티븐 잡스 같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IT 기업의 사람이 뭐 에르메스 스트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애플 와치를 타고 있는 네네. 그런 것들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계 시장을 정평을 했던 이유는 기존에는 시계라는 건 시간을 말해주는 뭔가 기계에서 수단. 그다음에 나의 지위를 뭔가 보여주는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다면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이제 네가 이 시계만 차면 인터넷 모든 것들에 다 연결돼 있고 너 건강 관리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새로운 네. 가치를 디지털을 연결시켜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도 좀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에서 디지털을 연결이 됐을 때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도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승윤 교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사실 저희가 월, 화, 수, 내일, 모레까지 네.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알아봤고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뭐 이제 DT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 소비자라든지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 젊은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연작 통해서 뭐 DT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온오프라인 공간들이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한 이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젊은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인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